자, 오늘은 애플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게 나오죠. 오늘은 바로 이걸 만들 거예요. 자, 스크롤을 올리면 그 스크롤 위치를 받아와서 그 위치에 따라서 위치와 크기가 결정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죠. 인터랙션이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럼 만들려면 일단 구조를 먼저 봐야겠죠. 자, 개발자 도구를 열고, 자, 캔버스가 나오네요. 캔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걸지 확인을 해보면, 자, 일단 캔버스를 눈에서 안 보이게 없애보면 되겠죠. 가장 간단한 방법. 여기 CSS에 캔버스가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블럭 체크된 걸 해제를 해볼게요. 자, 네모내졌어요. 그 X 모양 10이라고 불러야 되나? X라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X 모양이 안 보여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캔버스가 바로 그 X 모양으로 뭔가 이렇게 뚫려서 창이 뒤로 이 꾸물렁꾸물렁 움직이는 얘가 보였었다는 거죠. 자, 스크롤을 쭉 다시 내려보면 아까 아이폰 10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이죠? 다시 캔버스를 켜볼게요. 나타났어. 자, 캔버스를 끄면 아이폰 10 사진 저 이미지도 안 보여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하, 아이폰 10 이미지도 캔버스가 포함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캔버스의 역할은 지금 요 X 모양 요거랑 아이폰 사진 이미지, 그쵸? 안에 있는 요 막 움직이는 거는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캔버스를 다시 끄고 요거 같아요. 왠지 열어보고 굉장히 복잡하네요. 다시 열고 또 열고 열었더니 최종적으로 비디오 태그가 보이네요. 자, 이게 비디오였어요. 길쭉한 비디오겠죠. 이렇게 막 움직이죠. 보면은 그냥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비디오라는 걸 알 수 있고, 포맷은 MP4로 되어 있네요. 자, 구조를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한번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 전에 애플이 왜 캔버스를 사용을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 생각엔 성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드럽게 애니메이션 처리하려고. 지금 이게 애니메이션이 일반 재생되는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계속 스크롤을 할 때마다 스크롤 값을 계속 인식을 해가지고 그 스크롤 위치에 맞춰서 이런 엘리먼트의 크기와 스케일을 결정을 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그 처리하는 비용이 꽤 비쌀 거라고요. 연산 비용이. 이런 큰 엘리먼트들을 일반 돔 요소나 SVG 그런 걸 움직이게 되면 좀 버벅일 수가 있겠죠. 브라우저에 따라서. 원래 그 큰 이미지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버벅거려요. 애니메이션을 직접 줘보시면 사이즈에 따라서 그게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캔버스 같은 경우는 물론 캔버스도 그 비트맵이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캔버스가 그런 돔을 애니메이션 처리하는 것보다는 캔버스가 더 성능이 좋아요. 캔버스 그 드로잉 API 자체가 굉장히 그 저수준 API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애플에서는 캔버스를 사용을 했다. 자, 그리고 캔버스 크기가 보면 굉장히 크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창 크기에 딱 맞게 스크립트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자, 폭이 1796, 하이트가 1906. 딱 봐도 이 크기가 아니죠. 자, 근데 스타일에 크기가 다시 세팅되어 있어요. 위스 898, 하이트 953. 각각 절반 크기로 스타일 시트에서 다시 잡아주고 있죠. 이 이유는 뭐냐면 캔버스도 이제 비트맵이기 때문에 요새 컴퓨터나 그 스마트폰들 보면 굉장히 고해상도잖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맥북 프로도 레티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픽셀 집적도가 2배죠. 그러니까는 200픽셀짜리 이미지를 표현할 때 그냥 200픽셀로 만들면 뿌옇게 보이니까 400픽셀로 만든 다음에 CSS로 200픽셀로 줄여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맞게 딱 고화질 이미지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캔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캔버스도 그냥 1대1 크기로 만들면은 약간 그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있어서 캔버스를 원래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크기의 2배 가로 세로 크기를 만들고 CSS로 그 절반 크기로 줄여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애플에서도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한 거고요. 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자, 이제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자, 제가 이걸 미리 만들어 왔어요. 다른 점은 검은색이라는 거. 검은색도 나름 느낌 있지 않나요? 아이폰 블랙 같고. 자, 스크롤 해보면 똑같이 잘 움직이죠. 네. 또 다른 점은 아이폰 10이 아니라 아이폰 7이라는 거. 네, 그리고 조금 길쭉하게 늘려놨어요. 왜냐면 제가 이 가운데 있는 비디오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애플 사이트에 아까 있던 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네, 다운로드 받은 것도 아니고 그 HTML 소스에 있는 소스를 그대로 애플 서버에 올라가 있는 거를 그냥 연결해 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볼게요. 소스를 보면 자, 제가 보기 편하시라고 HTML 하나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HTML 안에 CSS도 있고 저 아래 스크립트도 있고 그리고 요거 파일 하나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소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건데 어디다 해놓을 거냐면 자, 이거는 제 웹사이트예요. 자, 요것도 캔버스로 만들어졌어요.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좀 뭔가 하드한 막 인터랙션이 들어가고 그 특이한 비주얼인 경우에는 캔버스 사용을 고려해 보시면 좋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 막 별들도 3D처럼 움직이고 각각 이런 스티커 모양들도 막 다 여러 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실시간이라기보다 마우스 위치나 이 모바일 기기라면 터치 좌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캔버스를 고려해 보시면 좋고 이렇게 뭐 몬스터도 잡을 수 있고. 자, 들어온 김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거보다 훨씬 빠른데 그 화면 녹화를 하다 보니까 화면이 좀 느리게 재생이 돼요. 자, 여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 광고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온 김에. 자, 제가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요. 그 제주도 바닷가에서 인터랙티브 웹 포트폴리오 만들기 워크숍을 해요. 자, 디자이너를 위한이라고 써놨는데 꼭 뭐 디자이너 분들만을 위한 건 아니고 이런 인터랙티브 웹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제가 사전에 미리 학습을 해오실 수 있게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박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보통 학원에서 한두 달 이렇게 그 배우실 분량을 몰입해서 4박 5일 동안 끝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일 전에는 코딩을 잘 못했지만 5일 후에는 코딩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게 목표죠. 자, 그래서 뭐 일정이 쭉 이렇게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주도에서 저와 함께 코딩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끝내고 빨리 이제 진행할게요. 자, 제 웹사이트에서 코드 아이폰 10을 들어가 보시면 제가 미리 올려놨어요. 아까 전에 봤던 그 소스랑 동일한 소스고요. 이 주소가 지금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그 이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다가 내용으로 올려드릴게요. 요 링크를 거기서 클릭해 보시면 되겠죠. 자, 소스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셔서 여기 HTML 표시가 되죠. 그래서 HTML 하나에다가 CSS, 자바스크립트 다 넣어놨으니까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 스크립트 열어보시면 이렇게 쫙 소스를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소스만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뭐 이해가 되실 수도 있겠고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찍는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스를 보기 전에 먼저 동작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을 먼저 해야겠죠. 스크롤을 쭉 내리면 이 X 모양이 커지고 그 뒤로 비디오가 보이죠. 그래서 이 X가 마치 이 검은 종이에 구멍이 X 모양으로 뚫려서 뒤에 거가 비치는 그런 형태로 보이죠. X가 점점 커지고 X는 완전히 커져서 안 보이게 되고 요 아이폰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이폰은 비디오라고 말씀드렸죠. 자, 비디오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비디오가 이 상태에서도 비디오가 지금 있는 상태고 여기 보시면 그 아이폰 테두리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꽤 커요. 지금 한 이만하겠죠. 비디오가 이 정도 크기고 스크롤을 내리면 점점 완전 커지다가 갑자기 확 작아져요. 그쵸?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죠. 중간에
중간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커지는 X도 계속 커지긴 하지만 중간에 변화가 있어요. 바로 속도 변화. 보시면 이 비디오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그 시점 있죠. 그 제일 커졌을 때, 한 중간 정도 왔을 때가 그 시점이에요. 스크롤바를 중간 정도 내렸을 때. 그때부터 이 X 같은 경우는 커지는 속도가 되게 급격하게 커져요. 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간까지 올 때는 좀 천천히 커지다가 중간부터 끝까지 내려올 때는 좀 빠르게 커진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키프레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키프레임은 뭐냐면 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나 플래시 같은 거 사용하셨던 분들은 되게 익숙한 개념이실 텐데,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보통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구간을 타임라인이라고 부르죠. 타임라인에서 뭔가 애니메이션에 변화가 있는 부분을 키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키프레임이 하나 있을 거고, 가다가 딱 중간 정도 시점에 키프레임이 하나 있는 거죠. 애니메이션 동작이 변화하는 부분, 비디오는 갑자기 작아지고 X 모양은 더 급격하게 커지고, 키프레임이 있다는 게 이 예제의 포인트고, 사실 뭐 캔버스를 사용하고 이런 거는 그 뭐 퍼포먼스나 뭐 기타 이유를 위해서 도구를 선택한 것일 뿐이고, 이 예제를 구현하는 그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그 키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 등속도로 그냥 커지기만 하면, 이 폰 같은 경우도 그냥 커지기만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겠죠. 왜냐면 이 스크롤된 값을 이용을 하는 건데, 스크롤된 값이라는 거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얻어올 수 있는 값인 거고, 수치로. 그리고 그 수치 비율대로 얘네들을 늘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커지기만 하거나 작아지기만 하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즉 키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움직임을 파악을 했으니까 소스를 보겠습니다. CSS 먼저 볼게요. 이 위쪽에 스타일 태그 안에 CSS가 있는데, 여기 있는 막 복잡하게 써있는 부분들은 그냥 CSS 리셋 코드니까 신경 별로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뭐 CSS 엘리먼트들 여백 없애고, 뭐 선 같은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으면 없애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거죠, CSS 리셋이.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많이들 쓰는 거에서 대충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 왔고요. 자, 여기부터 보시면 되겠죠. 자, 바디의 백그라운드 블랙은 제가 애플 사이트랑 조금 다르게 보이게 하려고 검게 칠해놓은 거고요. 그냥 의미 없죠. 자, 여기서부터죠. 커버 캔버스. CSS 보기 전에 HTML 먼저 봐야겠다. 죄송해요. 자, 아까 애플 사이트에는 구조가 좀 많이 복잡했었는데, 저희는 딱 필요한 핵심 부분만 구현을 해봤어요. 딱 3개밖에 없죠, 태그가. 자, 먼저 div 클래스 비디오 래퍼라는 애가 있고, 안에 비디오가 들어있어요. 비디오를 감싸고 있는 div가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캔버스가 있고, 아까 그 커지는 X랑 비디오를 감싸고 있는 그 테두리의 아이폰 이미지, 그게 캔버스에 들어가 있었죠. 이 캔버스랑 비디오를 움직이는 게 이 예제의 핵심이겠죠. 그리고 뭐 클래스림을 보면 비디오를 감싸고 있는 애는 비디오 래퍼고, 얘는 비디오 스튜디오 밀이라고 써있는 이 생뚱맞은 단어는 뭐냐면, 제 회사의 이름인데, 아까 그 웹사이트요. 왜 이름이 이러냐면, 제가 미처 안 고쳤는데, 원래 이 영상 자체를 제가 혼자 테스트할 때는 아까 그 웹사이트를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에서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로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그냥 이걸로 지어놨었는데, 제가 이 실제 진행할 예제에서는 애플 걸로 바꾸면서 이걸 미처 바꾸지 않았습니다. 뭐 상관없죠. 그냥 아이디 이름일 뿐이니까 이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커버 캔버스라는 아이디에 캔버스가 있고요. 왜 커버라고 했냐면, 그 비디오를 캔버스가 덮어 쓰고 있잖아요. 그 뚫린 X 모양으로 뒤에 비디오가 보이게끔 위에 얹는다는 의미로 그냥 커버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보면 먼저 캔버스, 커버 캔버스는 포지션이 픽스드, 탑 레프트 위치는 00, 브라우저 좌측 상단이죠. 자, 포지션 픽스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지션 앱솔루트처럼 절대 위치인데 고정값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롤을 내려도 걔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브라우저 위에 딱 붙어 있겠죠, 계속. 그리고 아까 캔버스 크기를 창 크기에 꽉
차게 맞춰놨었는데 그거는 우리는 여기서 스크립트로 해요. 그래서 여기다 따로 뭔가 사이즈에 관련된 걸 써놓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비디오 래퍼, 비디오 감싸고 있는 DIV였죠. 자, 디스플레이가 플렉스 돼 있고 뭐 저스티파이 컨텐트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들이 바로 안에 있는 비디오를 가운데 정렬 해주는 애예요. 그 세로 가로로. 그래서 여기서 뭐 플렉스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그 정도로 일단 알아두시고, 자, 이거 마찬가지로 포지션이 픽스 되어야겠죠. 스크롤바는 움직이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오브젝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뭐 크기랑 막 그런 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크기를 얘는 CSS로 지정을 해놨어요. 왜냐면 뭐 캔버스처럼 딱 위치를 정확하게 뭐 조작을 해줘야 되는 애가 아니라 그냥 브라우저 창에 이렇게 맞기만 하면 되니까 뷰포트 단위를 써서 해놨습니다. 100VH가 바로 뷰포트, 그러니까 브라우저 창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브라우저 창 사이즈 꽉 차는 거죠. 50VW면 절반이겠죠. 하이트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해놨고, 오버플로우 히든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왜 있냐면, 자, 오버플로우 히든을 제가 주석 처리를 할게요. 보면, 자, 위에 보이시죠? 삐져나오는 것, 바운싱 될 때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로 삐져나오는 비디오가 보이니까 비디오를 감싸고 있는 비디오 래퍼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준 거예요. 요 디폴트로 있는 이 바운싱 동작 때문에 지금 보이는 거죠. 원래 뭐 이런 기능이 없는 브라우저라면 보일 일은 없을 텐데. 오버플로우 히든을 살려주고, 자, 다시 안 보이죠, 잘. 자, 동작도 파악을 했고 CSS도 받고 HTML도 받고 이제 스크립트만 보면 되겠죠.